25페이지 595번 보겠습니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하려고 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압가스 운반 차량을 도중에 주차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럴 때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1번 충전 용기를 적재한 차량은 일종 보호시설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고 이종 보호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가능한 피한다 했는데요. 일종 보호시설 개념이 뭐라고 했죠?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 목욕탕 이런 종류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문화재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문화재 이런 게 대부분 일종 보호시설이고요. 이종 보호시설은 뭐예요? 주택이죠. 대부분 주택.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인원 가구들이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주택이고요. 여기에 포함된 거 주택에 아파트도 포함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종 보호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주차라는 개념하고 정차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보니까 그 가스를 이렇게 운반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배달하기 위해서 잠시 정차하는 경우와 아예 가스 차량을 거의 주차처럼 골목에다 아예 세워놓고 주차지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운반의 도중에 주차한다라는 경우는 이제 세워놓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음은 주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다. 다음은 주차를 하고자 할 때 주변의 교통상황, 지형조건, 화기 등을 고려해서 안전장소를 택하여 주차한다. 라번 주차 시에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서 아이 누가 여기다 주차를 차 좀 빼! 라고 전화를 할 때 빨리 나와서 차를 빼기 위해서 바퀴 고정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얼른 차를 빼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차량은 주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요. 알겠죠? 네. 되도록이면은 차 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거 이렇게 돼 있어요. 파킹에도 놓지만 주차 제동 장치, 핸드브레이크도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지목 바퀴 뒤에다 이렇게 받쳐놓는 거 아시죠? 네. 네, 나무 깎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고 뒤에다 차량 뒤에다 이렇게 받쳐놓잖아요. 앞뒤로 바퀴. 네, 이제 정지목을 깎아서 바퀴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고정목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96번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주의사항 옳지 않는 거 1번 충전 용기를 싣거나 내릴 때 제외하고는 일종 보호시설 부근이나 이종 보호시설 밀집된 지역을 피한다. 제가 방금 설명했죠. 배달할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충전 용기 싣고 내리고 배달하고 이럴 때는 잠깐 정차해서 얼른 이렇게 배달하는 경우는 가능하죠. 근데 아예 주차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피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주차는 엔진 정지하고 주차 제동 장치 걸어 놓습니다. 다음은 주차를 하고자 할 때 주변 교통, 지형, 화기 고려해서 안전한 장소 택합니다. 4번 주차 시에 긴급 사태를 대비해서 바퀴 고정목 이용하지 않는다. 지금 595번하고 똑같은 보기가 나오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답 4번입니다. 틀렸습니다. 597번 LPG를 수송할 때 주의사항을 틀린 것 1번 운전 중이나 정차 중에도 허가된 장소 제외하고는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관성 가스 운반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가스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운전 저희 종업원들 이 채용을 한다. 사장님이다. 그러면 담배 피냐 안 피냐 물어봐고 피면은 아무 선발 안 할 것 같아요. 항상 습관적으로 호주머니에 라이터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습관이 안 고쳐져요. 아예 담배 안 피는 사람. 호주머니에 화기가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전자담배는 어쩝니까? 그렇게 하죠. 다음 운전자는 운전기술 외에 LPG 취급이나 소화기 사용 등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LPG 가스는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다음은 주차할 때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고 운반 책임자와 운전자는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고속도로 같은데 휴게소 쉴 때 두 사람 다 동시에 화장실 가면 안 된다고. 라번 노출됨을 알았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까지 직접 차를 운행해서 아이고 우리 차 뭐세요 이상해요 뭐 경찰서에 알린다. 이런 이건 이제 운전자가 맹구라는 소리죠. 제가 맹구 이름 가진 사람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른 가스 누출이 있으면은 먼저 선조치해요. 누출 부분을 확인하고 얼른 잠근다든지.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해. 그러면 안전한 장소로 운반해요. 먼저 안전한 장소로 빠져나와서 주변에 화기가 있는지 화기 없애고요. 그리고 혹시나 불이 붙었을 경우는 연기 파열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소화 작업을 하고요. 만약 독성가스인 경우는 제독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요. 부근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대피를 먼저 시켜요. 대피. 그리고 두 사람인 경우는 이제 동행이 있는 교통 통제를 해서 출입 주변의 사람들 금정.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 그렇죠. 제일 재밌는 게 상대 구경이 있다고. 저게 뭔 구경거리야? 뭐야? 구경? 쌍구경? 물난리도 안 봅니다. 이게 3대 구경거리라고. 오 뭐야 이게 또 이게 뭐 관람객처럼 이러면 안 되죠. 돌아가실 줄 모르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소리로 주변에 대피 알리는 것은 힘들죠. 메가폰이나 확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소지를 해서 큰 소리로 주변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얼른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휴대를 하는 게 좋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를 대피하고요. 비상 연락망에 따라 이제 연락하는 거지. 차량을 직접 경찰서까지 싣고 와서 우리 차량이 이상 생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죠. 경찰서에 그러면 싣고 가면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대피해 버립니다. 전체 찌한 게 아니고 이런 무슨 황당한 경우가 있느냐. 차량에다 폭탄을 싣고 갔다. 그래서 대피해서 경찰들이 대피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왜 싣고 간다고요? 알았어요. 형님이 싣고 가신다고? 598구 또 웃기신 작전이야. LPG를 수송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거. 1번 운전 중이나 정차 중에도 허가된 장소 빼고는 담배 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선발해야 됩니다. 나와 운전자는 운전 기술 외에 LPG 취급 소화기 사용 등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3번 운반 책임자와 운전자는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또 나왔네. 4번 누출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까지 직접 운행해서 우리 가스통 세요 하고 알린다. 이게 아니고요. 누출이 되면 어때요? 얼른 장군단이 조치를 먼저 선조치죠. 알았죠? 네. 그 다음 599번 과가스 운반할 때 사고가 발생해서 가스 누출 부분을 수리가 만약 불가능했어 틀린 거 보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상황에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운반할 거. 통 하나만 들고 운반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얼른 어때요?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주변에 보호시설이 없는 곳이에요. 즉 주택 밀집 지역이나 또는 어때요? 많은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거 공터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돼요. 혹시 폭발 사고나 기타 등등 누출이 확산이 됐을 때 사고가 터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판단 미스야. 널찍한데? 맞아 운동장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수업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착각한 거죠. 지금 학교가 일종 보호시설이죠. 근데 깜빡하고 넓은 공터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안전관리자들은 학교를 가서 운동장 넓잖아. 터져서 유리창 파편 다 날아가가지고 수업 중에 학생들 다치면 안 되겠죠. 2번 착화가 된 경우는 불이 붙어서 혹시나 그런 경우는 용기 파열 등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면은 그냥 놔둘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응? 용기가 터지지는 않겠어. 불이 붙어서. 그러면 신속하게 불을 끄라고. 근데 용기가 터지게 생겨서 보니까 불도 위험하고 그러면 어찌라고? 1번 혼자 죽어라고 도망간다고. 아니에요. 주변에 어찌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확성기 등으로 어찌해야 된다고? 대피를 알려야 된다고. 그게 안전관리자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걸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지켜야 되는 일이 안전관리 책임이죠. 참 막중하죠. 강제호 소령 같은 역할이에요. 대피를 시킨다. 만약에 여기 파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대피고요. 파손 위험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신속하게 소화 작업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게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불을 못 꺼. 터지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불 끄는 소화 작업, 소화기 사용도 어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3번 독성가스가 누출될 때는 가스를 제독 조치할 것. 4번 비상연락망에 따라 관계업소에 원조를 의뢰할 것. 자, 가스를 제독할 것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죠. 운반 차량에 제독제를 싣고 가는 소석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1000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 20kg 넘어가면 뭐야? 40kg 소석회로 제독 조치한다는 거죠. 600번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으로 틀린 거. 1번 고압가스 운반할 때 재방지를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운전 중에 휴대하도록 한다. 이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안전조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2번 차량 고장, 교통사정, 운전자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나 주의할 점.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밀집 지역에 주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 3번 고속도로 운행 중에 전식사를 하기 위해서 운반 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화합을 위해서 직원 단합을 위해서 동시에 차량을 이탈할 때는 누가 차 끌고 도둑질 해갈까 봐서 차를 잘 잠가놓는 시건장치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이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 갈 때도 소변통 이용해야 돼요. 601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때 기준으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염소와 아세틸렌 충전 용기는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이 가능하다. 틀렸죠. 염소 수소, 염소 아세틸렌, 염소 암모니아 적재 금지. 나온 염소 수소 충전 용기는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이 가능하다. 틀렸죠. 3번 독성가스가 아닌 302파미터 압축 가연성 가스를 차량에 적재해 운반할 때는 운반 책임자 동승시켜야 된다. 맞죠? 독가조 136 독성일 때는 12파미터 가연성일 때는 뭐예요? 302파미터 저연성이면 602파미터였죠. 넘어가면 운반 책임자 동승 맞습니다. 라반의 독성가스가 아닌 2000kg 액화 조연성 독가조 136인데 조연성 액화면 2000이 아니고 뭐예요? 6000kg이 되겠죠. 602번 다음 중 고압가스 운반 기준 위반 사항입니다. 1번 LPG와 산소를 동일 차량의 충전 용기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했다. LPG 가연성, 산소 조연성. 가연성, 조연성 실을 수는 있는데 밸브 마주보지 않도록. 1번 적합입니다. 2번 운반 중 충전 용기를 40도 이하로 유지했다. 적합하죠. 3번 비독성 압축 가연성.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라는 거죠. 가연성 가스를 502파미터 독가조 136 302파미터가 넘으면은 운반 책임자가 있어야죠. 근데 운반 책임자 없이 운반했으니까 위법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200km 이상 거리를 운행할 때는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200km 이상을 논스톱으로 운반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km 이내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장거리 운반일 때입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603번 용기간 고압가스 운반 기준으로 틀린 거. 1번 3000kg 액화 조연성 가스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때는 운반 책임자가 동승해야 된다. 액화 조연성 136이었는데요. 지금 3000kg의 액화 조연성 가스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가 동승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조연성이면 몰라요? 가연성이면 3000, 조연성이면 얼마예요? 얼마? 독가조 136이니까 조니까 조연성이니까 몇 킬로? 6000이죠. 6000. 그러니까 암기사항에 운반 책임자 자꾸 나오는데 운반 책임자 숫자가 독가조 순서죠. 하나에 뭐야? 136이에요. 지금 조연성 물어봤잖아요. 조연성이니까 뭘로 떨어져야 돼요? 6으로 떨어져야 돼요? 3000kg로 돼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이것만 외워도 독가조 136, 200 이것만 붙여 있어도
얼른 답을 찾기가 쉬워요. 지금 막 세세하게 항목 토시 하나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입술에 붙은 대로 빨리빨리 튀어나온 대로 얼른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글자 한 글자 앞글자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 나왔으니까 2, 3, 4번은 뭐예요? 이제 참고사항이죠. 3번 충전 용기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요청하는 위험물은 동차량에 적지 않을 수 없다. 4번 300m 압축 가연성 가스는 독가조 302방미터죠. 적재에서 운반할 때는 운반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죠. 운반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누가 있을 때 운전자가 관련 자격을 소지할 때는 어때요? 생략 가능해요. 알겠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원이 자격증 소지자야. 그럴 때는 운반 책임자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스 소매로 이렇게 운반하는 사장님들은 다 자기가 자격증 소지라고 했죠. 그냥 한 사람이 운반하는. 아시겠죠? 여러분 가스 운반할 때 운반 차량들 보면은 두 사람씩 타고 다니게 한 사람씩 타고 다니게 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자격증 소지자. 이게 가능합니다. 이번에 허용농도 500ppm의 내파 독성가스가 1000kg의 차량의 적재 운반에 동반한다 표시가 된다고 했는데요. 독성가스 TWA 기준으로 200ppm이야. 말 그대로 법적인 용어로 독성가스란 LC50 기준 5000ppm이야. 또는 TWA 기준으로 옛날 기준으로 하면 200ppm 이하잖아요. 그럼 200ppm 이하면은 법으로 말하는 독성이고요. 200ppm 넘어가는 농도 좀 많이 쏘여야지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독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독성이 있기는 있는데 어쩌다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게 거기 2번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200ppm 넘어가서 TWA 기준으로 법적으로 독성가스에 속하지는 않지만 200ppm 넘어가서 5000ppm 사이에 해당되는 것은 1000kg 이상일 때, F5, 1000kg 이상일 때 운반 책임자가 동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2번도 어때요? 맞는 거죠. 200에서 5000 사이니까 500ppm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거죠. 604번입니다.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 동승시키지 않아야 되는 경우. 지금 200ppm, 200에서 5000ppm 이렇게 세분화된 것이 독성가스 세분화된 것이 옛날 기준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렇게 세분화된 거예요. 현행으로 바뀌면서. 알겠죠?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것만 있었어요. 독가조 136 이것만 있었어요. 독성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1도 뭐 가령 100kg이냐 1000kg이냐 이렇게 해서 2등분을 안 했었단 말이죠. 에? 아무튼 136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604번입니다. 충전용기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번 가연성 압축가스 독가조 136 302방미터 동승해야죠. 2번 저연성 독가조 F입니다. 독가조 136 6000kg이죠. 5000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책임자가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독성 압축가스 허용농도가 200, 100만분의 200, 200ppm 초과하고 100만분의 5000, 200에서 5000 사이에 해당되는 것은 12방미터가 아니고 그것의 10배, 102방미터 이상. F하면 1000kg 이상. 이럴 때는 어때요? 동승시켜야 됩니다. 3번 독성 압축가스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100만분의 5000이야. 이제 액화됐을 때는 1000kg 이상. 보기 3번, 4번이 신규 현행 기준으로 바뀌면서 좀 세분화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독가조 외웠을 때 136, 요 숫자에 해당되는 조연성 6000kg가 넘어야 되는데 5000이니까 해당 사람 없다. 답 2번 찾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상황 이걸 세분화된 걸 모르더라도 아시겠죠? 독가조 136으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605번 압축 가연성 가스를 몇 입방미터 이상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켜서 운반자 감독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압축 가연성 독가조 136 3이죠. 그래 안 그래요? 가연성이 얼마? 300입방미터 2번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나면 보기가 희한하게 136 그러면 3인데 분명히 독가조 가연성이 3인데 32방미터
300입방미터, 3000입방미터, 30,000입방미터 다 3자로 해놓고 1, 2, 3자로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136으로 해서 앞에 숫자로 다 이게 100이냐 10이냐 3000이냐 300이냐 한 것 없이 136 숫자만 외워놔도 얼른 찾기가 편하다는 거죠.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걸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객관식으로 물어볼 때는 암기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606번. 다음 고압가스 용기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합니다. 운반 책임자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606번 봅니다. 분석을 좀 해봐야 돼. 이런 경우는 먼저 아세틸렌. 그죠? 다연성이죠. 그쵸? 독가도니까 다연성 300, 3에 해당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302방미터 이상이면은 해당이 돼. 근데 문제가 400이니까 동승시켜야 됩니다. 일산화탄소 뭐예요? 에? 가연성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독성이죠. 독성인데 702방미터니까 당연히 뭐예요? 독성. 가연성 해당돼. 암모니아 뭐 이런 거 등등 뭐 다 포함해서 전체 독성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독성에 해당돼. 센 걸로 기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136이니까 1 얼마? 12방미터. 예? 알겠죠? 독성일 때는 12방미터. 무조건 702방미터면 다 해당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액화염소 독성이죠? 그리고 액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kg이죠? 이해되셨어요? 100kg. 그 다음에 6,500이니까 무조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LPG, 액화소액가스인데요. 예, 여기가 2,000이 나왔는데 LPG는 가연성이죠? 맞나요? 독가죠? 얼마예요? 가연성이니까? 액체니까 3으로 예상돼요. 독가죠? 가니까 뭐예요? 3 얼마? 3,000kg. 근데 보기 조건에서는 뭐예요? 2,000kg나 나와있죠? 그러니까 3,000kg 미만이니까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3,000이 넘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2,000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운반 책임자가 없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607번. 고압가스 운반 책임자를 꼭 동승시켜야 하는 경우는 틀린 거. 꼭 동승시켜야 돼. 1번. 압축가스인 수소가 500입방미터다. 607번 보겠습니다. 수소가 500입방미터래요. 수소 가연성이죠? 맞나요? 가연성이니까 독가죠? 3이죠? 300m 이상이니까 302방미터 이상이니까 동승해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302방미터 이상에 해당됩니다. 동승. 다음 압축가스인 산소 얼마? 802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산소는 조연성이죠? 그렇죠? 독가죠? 조연성이죠? 조연성이면 얼마? 602방미터 동승해야죠? 그렇죠? 다음 LPG 가연성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독가죠? 킬로로면 6,000kg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얼마? 1,000kg이죠? 맞아요? 1,000kg이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운반 책임자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6,000 독가죠? 3,000. 근데 보기에가 얼마나 나왔어? 1,000kg니까 책임자가 없어도 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라번. 액화천연가스를 충전한 탱크로 우리가 3,000kg. 요거 이제 액화천연가스 가연성이니까 3,000 딱 목에 걸려있죠?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침 용기는 제외. 납부침 용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용기 중에 납부침 용기. 요거 뭐라고 했죠? 다른 말은 에어졸 용기라고도 부르고 한마디로 스프레이 뿌리는 거죠? 맞나요? 에어졸.
요거 충전할 때 충전하고 나서 누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 누출 검사하죠. 중요상 한번 검수해보죠. 누출 검사를 어디에서 해요? 원수 시험 탱크에서 해요. 꼭 갖춰야 돼요. 따뜻한 물 속에서 해요. 여기서 새는가 안 새는가 보는 거예요. 원수 시험 탱크에서 한다. 그 다음에 에어솔 용기를 제작할 때 용기 두께가 있을 거예요. 철판 두께. 근데 가운데가 이제 여기 쭉 납땜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겹쳐서. 그쵸? 용기 두께 몇 배요? 예? 4배 이상으로 폭이 되도록 납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기준을 한번 받으시고요. 대부분 스프레이 용도로 사용되는 에어졸 용도로 사용되는 나프친 용기는 재충전 금지죠. 일회용이죠. 응? 다시 충전해서 이런 거 아니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08번 가연성 액화 가스를 충전해서 200kg를 초과해서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기준은 나프친 및 적합 용기는 나프친 용기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자, 가연성 액화니까 가연성이니까 독가죠. 가니까 얼마? 예? 3,000kg 이상이면 운반 책임자 동승한다고 그랬죠? 자, 609번. 자, 그 다음에 609번.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운반 차량은 몇 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운행할 때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가? 200km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200km마다 한번 쉬어야 되고요. 200km 이내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610번 똑같은 문제.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할 때는 꼭 200km 이내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도록 되어 있다. 611번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12번 운반 책임자를 동승을 시키지 않고 운반하는 액화소유가스 LPG 차량에서 그 고정된 탱크로리에 설치해야 되는 장치는 운반 책임자가 없을 때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반하는 경우는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구조상으로 폭발이 아예 안 되도록 폭발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5톤 이하의 차량이 고정된 탱크로 운반하는 경우,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운전하는 사람이 자격증 소지자로 운반 책임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운반 책임자가 없어도 된다. 자, 뭐라고요? 동승이 안 되는 경우, 책임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 알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가 있는 경우? 폭발 방지 장치가 되는 경우, LPG 차량입니다. 알겠죠? 다른 거 말고 LPG 운반 차량에서 폭발 방지 장치가 되는 경우. 두 번째, 소형 저장 탱크 운반용으로서 얼마가 충전량이 얼마? 예? 얼마? 5톤 이하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인 경우 5톤 이하. 세 번째, 운전자가 어떤 경우?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는 책임자 필요 없다, 이런 소리예요. 폭발 방지 원천적으로 폭발이 안 되도록 LPG가 그렇게 돼 있거나 소형 저장 탱크에 충전, 이충전하기 위한 운반 차량으로 5톤 이하의 저장량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운전자가 아예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613번) 차량의 고정된 탱크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즉 탱크롤이 안전 운행을 위해서 차량을 점검할 때 점검 순서로 가장 적합한 거, 원동기가 이제 엔진 부분입니다. 브레이크, 조향 장치, 바퀴 부분,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시운전. 예? 알겠죠? 원동기, 브레이크, 조향 장치, 그 다음에 바퀴 순서로 한다.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바퀴 손상 상태, 이런 거고요. 제일 먼저 엔진, 원동기가 엔진 부분입니다. 그
그다음에 브레이크 부분, 그다음에 방향 조향 부분, 방향 지시해주는, 그다음에 이제 바퀴, 타이어라든지 상태 보고요. 이상 전체적으로 없으면 시운전.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것은 해설에 차량 나와 있는 것은 위치가 어디인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쭉 차례대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돌아다 보면서 이상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거예요. 차를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이제 4, 5, 6, 7, 8 측면부, 후면부, 그 다음에 다시 측면부에서 운전석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밑에 이제 바퀴를 쭉 보는 거죠. 그것은. 614번. 2개 이상 탱크를 동일한 차량에 고정해서 운반할 때 충전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것. 안전밸브, 압력계, 그리고 긴급 탈압 밸브 서로 간의 압력에 의해서 이쪽 압력의 상승이 저쪽 압력으로 전달이 될 경우 빼줄 수 있는 긴급 탈압 밸브. 그래서 탱크가 원래 차량에 고정될 때 하나만 고정되죠. 응? 탱크가 쌍으로 고정되는 특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차량에 고정해서 운반할 때 충전관에 설치하는 것. 압력 초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그 다음에 압력을 나타내주는 압력. 그 다음에 압력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어때요? 뭐 초과된 것이 오버가 되지 않도록 압력을 빼줄 수 있는 긴급 탈압 밸브. 이렇게 되고 온도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15번. 가스 운반할 때 차량에 비치하는 항목이 아닌 거. 가스를 표시하는 색상. 가스는 표시하는 색상은 사실 가스 용기일 때는 용기 표시 색상이 있는데 가스를 표시하는 색상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 가스인가 비중이나 색깔, 냄새가 특징이 있는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네 번째, 가연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 등등. 특히 누출이나 기타 등등의 폭발 및 중독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쭉 나열해주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조치를 해라 이 가스는. 그런데 가스의 색깔을 나타낸다. 가스의 색깔은 원래 있어요 없어요? 빛에는 없죠. 가스의 물성, 명칭 이런 걸 나타내는 특성이나 화재, 폭발, 또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또 운반 중 주의해야 될 점, 사고가 발생하면은 어떤 순서로 응급, 긴급 조치를 하라, 이런 매뉴얼이 비치가 되는 거죠. 616번.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 탱크를 운행할 경우에 휴대해야 될 서류가 아니고 차량 등록증, 용량 환산표, 고압가스 어디 이동한다 라고 하는데, 탱크를 제조했던 처음에 시공할 때 시방서, 탱크 시방서는 아니고요. 고압가스 이동하는 그 라인을 혹시 경로를 벗어났는가를 누군가가 긴급 점검을 했을 때 알 수 있도록 이동계획서. 그 다음에 고압가스 관련 자격증, 운반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또는 운전자가 도시 소지한 경우는 자격증. 그 다음에 면허증. 탱크의 용량 몇 리터 몇 킬로그램 저장되어 있다. 탱크 테이블 용량 환산표입니다. 차량 운행일지 어디 들려서 이렇게 했다. 등록증 이런 것 등등을 구비를 한다. 617번. 독성가스를 운반할 때는 보호구를 갖춰야 돼요. 그렇죠? 보호구를 갖춰야 되는데 비치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 숫자, 승무원 수의 상당한 수량. 종류별로 1개, 2개, 3개 그 개수가 아니고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숫자대로 마스크, 또 보호의, 옷 같은 거, 장갑, 장화 이런 보호구. 독성가스는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호구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긴급 제독 조치를 하거나 응급 조치를 할 때 지금 승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운전원하고 운반 책임자하고 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른 긴급조치 유포해야 되니까 그 숫자만큼 있어야 된다. 618번. 독성가스를 용기에 의해서 운반할 때 구비해야 될 보호 장비 중에 반드시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 방독면, 독성을 막아주는 거예요. 제독제. 독성을 어때요? 제거하는 거. 재조치할 수 있는. 고무장갑, 몸에 튀지 않도록. 산소 마스크는 산소가 부족하고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식을 방지한 거야. 중독 방지가 아니고 뭐예요? 질식 방지하기 위한 산소 마스크예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산소 마스크가 아니고 방독 마스크예요. 독성가스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면 산소 마스크는 독성도 들어오고 산소도 들어오고 섞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619번 독성가스 운반 차량에 반드시 갖춰야 용구나 물품이 아닌 것 방독면, 제독제, 고무장갑 이게 이제 제독 조치하는데 필요하죠. 소화장비 이건 불 끄는 것인데 해당이 안 되겠죠. 620번 독성가스인 염소를 운반하는 차량에 반드시 갖춰야 될 용구나 물품이 아닌 것 독성가스는 제독, 뭐 보호 이런 것이 주로 해당되죠. 불 끄는 거 있기다고 아니다고. 염소는 불 나는 거야 아니에요? 염소 안 타는 거죠. 조연성 가스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강력한 독성이죠. 맹독성이죠. 그럼 먼저 제독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누추이 만약에 조치를 취했는데 계속 어디가 새고 있어. 그럼 누출을 어디가 되는지 검지할 수 있는 누출 검지 이런 게 있어야죠. 불 끄는 소화 장비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예, 이게 가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가연성 용기 같으면은 소화기가 있어야겠죠. 소화기가 그렇죠. 근데 독성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621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가스를 저장 탱크에 이송합니다. 작업 내용 거리가 먼 거. 1번 부근에 화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차 바퀴 앞 뒤를 고정목으로 고정한다. 3번 소화기를 빛에 놓고 작업한다. 4번 정전기 제거용 접지 코드를 연결해서 설치하죠. 정전기 제거해요. 근데 이것을 접지 코드를 그러니까 정전기 제거 접지선을 제거한다. 접지선을 제거해버리면 정전기가 제거가 안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설치하다 그래야지 맞겠죠.